안녕하세요. 사이다에 빠진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30대이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 생겨서 글을 남겨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어머님의 생신이라 남편과 셋이서 외식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그 즈음에 양가 부모님 생신이 몰려 있었는데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용돈을 많이는 못 드리고 성의 표시는 대충 하고 왔어요. 크게 불만도 없으셨고요. 그렇게 생신을 챙겨드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 300만 원이 승인되었다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지갑을 확인해 보니 카드가 하나 사라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카드사에 전화하고 남편한테도 확인을 했지요. 남편은 자기는 안 가져갔다고 하고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에 확인해보고 연락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카드 분실 신고를 해서인지 승인 거절 문자가 오더라고요. 위치를 보니 시댁 근처인 겁니다. 혹시나 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시더니 나중에는 본인이 쓴 거를 시인하시더라고요. 가방 하나 사는 게 소원이었다 하면서요. 저는 백화점에서 300만 원이 결제되었길래 뭘 결제하면 이런 금액이 나오나 했는데 가방을 산 거였죠. 시어머니께서는 이거 나한테 생일 선물 사준 셈 치면 안 되겠니?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그거 사드리면 저희 생활비가 없어요. 반품하셔야 해요 어머니 했더니 그럴 거면 내가 칼로 찢어버리겠다고 하시네요. 벌써 치매가 오신 건지 저희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가 완전 어이를 상실했었어요. 진짜 제 부모였으면 정말 쌍욕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카드사에 전화를 다시 해서 카드는 찾았다고 일단락을 지워놓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어머님이 갖고 가셨다고 하니 놀라더군요. 처음에는 이 일을 남편하고 어떻게 상의를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결제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거 또 생각하니 열불이 났습니다. 남편하고 저 월급 합쳐봐야 600만 원도 안 되는데 절반 가까이가 공중분해된 거예요. 그것도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로요. 시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집에는 시어머니만 계시거든요. 시어머니랑 단판을 지어야겠는데 방법이 얼른 떠오르지 않더군요. 먼저 신용카드부터 정지해 놓았고요. 전화로 남편한테 물었어요. 원래 어머니께서 도벽 같은 게 있으셨냐고 하니 남편은 길길이 뛰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집을 뭘로 보느냐 하면서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겠느냐 설명을 해보라고 제가 또 막 쏘아붙였더니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속 시원하게 설명도 못하는 남편을 믿고 여기까지 온 내가 죄인이다 싶더라고요. 백화점 내 카드 사용에 대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신용카드 거래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반드시 신용카드 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반 가맹점에서도 지켜야 하는 규정을 백화점에서 왜 안 지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이나 되는 고가 물품을 사는데 신분증 확인도 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그런 물건을 사본 적이 없어서 신분 확인 안 했다고 따지는 게 이상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일단은 해당 백화점으로 컴플레인을 걸려고 전화를 했더니 백화점에서는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면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은 환불받겠다 생각하니 다행이다면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저는 손이 덜덜 떨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저 또한 한 번도 이런 고가의 물건을 산 적이 없었고 그걸 환불한 적은 더욱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회사를 마치고 왔길래 도대체 300만 원짜리 가방이 어떻게 생긴 건지 가방을 보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모께서 처음에 문도 안 열어주셨어요. 진짜 제가 미친년처럼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고 소리도 지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열어주셨어요. 거의 1시간을 두드렸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옆집에서 다 나와서 쳐다보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은 미친년처럼 문을 두드리게 되는 저를 보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친정엄마한테 똑같은 걸로 하나 사드리고 화 풀어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구이 철없는 남편놈아, 가방 2개를 합치면 600만 원이다. 우리 한 달 월급보다도 많은 돈이라고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남편이라는 사람이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건지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다음 날도 찾아갔는데 어머님 이번에는 아예 없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을 죽어라고 일해도 저나 신랑이나 300만 원을 못 벌어요. 솔직히 그때부터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도둑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면서 무서워지기까지 했고요. 당시 생각으로는 환불이 안 되면 다시는 찾아뵙지 않고 연락도 끊고 지내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또 찾아갔고 마찬가지로 문 두드리고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정말 미친년 같은 행동을 하였더랬죠. 그래도 끝까지 집에 없는 척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경찰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왔냐 하니까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문을 차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니 옆집에서 도저히 못 참으시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경찰관이 저와 남편의 사정 얘기를 듣더니 하는 말이 이건 집안일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겠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경찰의 얘기를 듣고 더 흥분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라는 분이 며느리 카드를 훔쳐서 300만 원이라는 고가의 가방을 샀는데 그게 집안일이라서 경찰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 절도고 범죄인 건데 이 사실을 집안일로만 여겨서 아무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경찰관이 덧붙이며 하시는 말씀이 정 안 되면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고소한다? 그것도 절도죄로? 그것도 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런 황당한 일로 이혼을 생각하다니 갑자기 저희 처지가 불쌍해지더라고요. 남편을 쳐다보니 옆에서 경찰한테도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얼마나 열이 오르던지 경찰이 있건 말건 남편 싸대기를 한 대 날려버렸습니다. 경찰이 말리고 하였지만 그 뒤로도 머리통을 얼마나 때리고 발로 차고 하였는지 나중에 손이 왜 아프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부려도 시어머니는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대요. 경찰이 초인종을 눌러서 신분을 밝히고 문 좀 열어보라고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런 소득도 없이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도 300만 원 생각만 하면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돈 버렸다 생각하고 다 모른 척 해야 하는 건지 정말 화가 나서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빈손으로 다시 그냥 온 날 남편과 상의를 하고 문을 따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남편과 저는 다시 어머님 집을 찾아갔고 마찬가지로 계속 문을 열지 않자 결국 사람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남편과 함께 문을 따고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완전 발악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칼로 가방에 스크래치를 내시더라고요. 아까웠는지 살살 흉내만 내더군요. 내 거야 이런 표시를 내는 것처럼 침 발라 놓듯이 행동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정말 열이 받아서 제가 가방을 뺏어서 칼로 쭉 그어버렸습니다. 가죽이라 그런가 그러고 나니까 잘 찢기더라고요. 그렇게 300만 원짜리 가방을 아예 못 쓰게 만들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제 카드까지 챙겨서요. 어차피 백화점에서는 환불해 주겠다고 했고 시어머니가 아끼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가방을 그냥 보기 좋게 놔두면 더 억울할 것 같았죠. 시어머니 저보고 독한 년이라고 하네요. 시애미한테 그 정도도 못 사주냐고, 시애미 잡아먹을 못된 년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반품하지 아까운 걸 왜 쓰지도 못하게 찢어놓느냐고 하면서 거품을 물고 집을 나오는 내내 욕을 하시더군요. 남편놈 어머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발악하시는 시어머니와 멍청한 남편을 뒤로하고 바로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말씀처럼 시애미 잡아먹을 년이면 당신은 시어머니라고도 하고 싶지 않네요. 며느리 잡아먹는 X인가요? 정말 열받고 화나서 남편이랑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짐 싸들고 친정으로 와버렸네요. 친정엄마한테도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엄마도 연신 세상에 나를 반복하시며 시어머니의 행동에 기가 찬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이혼 고민에 동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무력 많고 절제 안 되시는 분이면 앞으로 그 가방이 뭐로 둔갑할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300만 원 가방이지만 다음엔 3천만 원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엔 3억 원 집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이나 어렵지 두 번, 세 번째는 쉬운 법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혼자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태도를 유지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에 일주일 있으니 남편은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매일 찾아오고 연락하고 하였는데요. 남편은 시어머니랑 똑 닮은 얼굴이었는데 저는 그 모습에 더 보기가 싫어지더군요. 지금은 연락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가방은 백화점에 갖다 주었는데 가방의 몰골을 보고 직원분들이 많이 놀래더라고요. 전화로 문의하였을 때는 전액 환불 가능하다고 물건만 환불하시라고 하였는데 물건 상태가 그래서인가 보고 나서는 가방값은 절반만 환불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물어주어야 한다면서요. 순간 에이 괜히 찢어놓았나 싶었지만 어차피 시어머니가 칼로 긁어놓았던 거라 상관없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일전에 알아본 대로 카드 사용 규약을 들먹이며 50만 원 이상 구매 시 본인 여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 가맹점에서도 그런 거 따지면 다 환불된다. 신분 확인했냐며 따졌고 예상 못한 저의 반응에 놀랐는지 나중에는 가방값 전액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진을 빼고 왔더니 정말 의욕도 하나 없어지고 왜 결혼했나 싶어지대요. 막말로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이런 모습 보여주셨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싶어지더군요. 시어머니 성격까지 잘 파악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정말 좋으신 분으로만 생각되었거든요. 이런 모습이 본 모습이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며칠 뒤에 백화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구상권이라는 게 남의 물건값을 배상하라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하고는 이제 상관없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어요. 남편한테 그런 사정 알려주니 남편은 펄쩍펄쩍 뛰면서 너가 안 된다고 막았어야지 하면서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더는 듣기 싫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사주지 못한 가방을 시어머니가 아무런 말도 없이 내 카드로 끌고서 사고 거기다 며칠을 문을 안 열어주다가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따서 들어가서 뺏어오다시피 하여 물건을 다시 가져오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친정에서 엄마랑 얘기도 많이 하고 가족들하고 상의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엄마의 생각도 저랑 비슷하였어요. 엄마도 혹시 몰라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며느리 지갑에 손을 대시느냐고 하였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그 엄마의 그 딸이라며 쌍욕을 섞어가면서 시어머니가 생일 맞아서 그 정도도 못 사느냐,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베풀 마음이 없느냐 하면서 사과는커녕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저는 저한테만 못된 년, 시어머니 잡아먹을 년과 같은 소리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는 뭐 사돈 어려운 줄도 모르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뿐더러 저희 엄마에게도 너무 함부로 하는 겁니다. 정말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또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늘어놓을 것 같아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도저히 너네 엄마랑 같이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고 하였어요. 남편은 또 내가 잘못했다부터 별걸 아는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징징대는 소리 듣기 싫고 꼴도 보기 싫어서 일주일 정도 더 친정에 있다가 남편의 간곡한 부탁으로 못 이기는 척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며칠은 저도 남편도 서로 건들지 않았고 조용히 지나갔죠. 그러다가 우연하게 남편 통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생활비만 일정 금액 서로 내놓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거든요. 300만 원이 남편 통장에서 인출되었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해서 남편한테 물어보니 우물쭈물하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남편이 어머니 대신해서 백화점에 변상해 주었어요. 백화점은 저한테는 환불해주고 어머니께 독촉하고 어머니는 남편한테 사정해서 남편이 물어주게 된 거죠. 결국 저희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물건은 물건대로 다 찢어놓아서 쓰지도 못하였는데요. 그런데 남편놈 이제 저한테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네요. 자기 어머니 불쌍하신 분이고 돈도 없으신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저같이 이기적인 여자랑 못 살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불쌍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마음대로 카드 가져가서 형편도 안 되는 물건을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남편이 갑자기 저를 무슨
페르나 취급하길래 제가 알던 남편이 만나셨고 아 너도 이제 본색을 보이는구나 싶어지면서 나랑 못 살겠다고? 그래 잘 되었네. 나도 너같이 상황 파악 못하는 놈이랑은 못 살겠다 하면서 다시 풀었던 짐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친정으로 오니 며칠 동안 남편은 아무 연락이 없다가 다시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네요. 돌아오라고요. 저는 더 이상 진흙탕 같은 싸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한테 안 돌아간다.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갈 거다. 이런 일 버리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너네 어머님하고 마음에 맞는 여자 구해서 잘 살아라 하면서 이별 통보하였습니다. 1년 만에 이혼이라. 이렇게 의없고 황당한 일로 이혼한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라도 시댁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오히려 잘 되었다는 엄마의 말씀을 위로 삼고 이혼료 딱지 달고 새 인생 살려고 마음먹었어요.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이다에 빠진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